제일 자주 신는 건 그래도 미아라야스로. 카시라에서 산 애들이 여기 되게 많은데 가면 막 두세 개씩 사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아들과 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츠 뭘 사면 좋을까 많이들 물어볼 때 추천했던 게 이거. 크로마츠에서 그때 연말에 선물로 준 어디서도 누가 들고 있는 걸 보질 못했어요. 한창 난리였을 때 한 1,500만 원? 결국은 왔다. 자, 형수의 사생활입니다. 지난번에 신발이랑 모자랑 털어봤는데 오늘은 아들과 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제 액세서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액세서리 그리고 가방 보여드릴 텐데 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고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을 전 예뻐서 샀는데 사서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밖에 나갔을 때 뭔가 이렇게 되게 좀 과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저랑 안 어울린다는 얘기도 옛날에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안 하고 다녔었는데 걔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저의 아이들입니다. 뭐 시계부터 설명을 하면 예전에는 액세서리를 좋아하지만 시계는 크게 관심이 없다가 그래도 하나 정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샀던 게 롤렉스. 그 롤렉스를 샀던 이유는 크로마츠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어서 그 롤렉스를 샀던 거거든요. 그게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 롤렉스 사면서 그나마 고가 라인이 아니어서 좀 사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서 미국의 매장, 크로마츠 매장을 방문했을 때 가서 이 시계를 맡겨서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자체가 좀 불편하니까 최대한 좀 데일리로 할 수 있는 애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얘는 무게감이 확실히 있어서 데일리로 차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다음 시계는 프랭크 뮬러라는 제품들인데 다 빈티지로 구매를 했고요. 일단 명품 시계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된 시계가 이 프랭크 뮬러라는 제품이었는데 다른 지인이 차고 있는 걸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일단 제일 처음 산 아이가 이 아이고요. 사각형이지만 옆이 뚱뚱한 제가 처음 봤던 이 디자인이 프랭크 뮬러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저한테는 좀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었어서 이거를 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사실 저는 베젤이 좀 큰 아이들을 선호를 했었거든요. 얘도 되게 크고 좋아서 샀는데 이상하게 점점 또 작은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아이를 사고 빵이 점점 작은 애들 지금 너무 좋고 유명한 시계들이 많지만 비싼 시계들이 많지만 누가 파텍을 차니까 나도 그거 차야지 이런 느낌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타밍해서 잘 찾아서 요새 잘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크로마츠도 마찬가지인 게 예전에 진짜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물론 엄청 고가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쌌단 말이죠. 한 10년, 15년 전에는. 근데 그때도 뭐 예를 들어 버클 뭐 이런 게 한 100만 원이다. 야, 그거 은 아니야? 은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모르는 사람 없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갖고 싶은 걸 구매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고 아무래도 저한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액세서리는 크로마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오래된 액세서리들도 크로마츠고 있어요. 그 매장에 들어가면 풍기는 좋은 분위기들이 있어서 그냥 뭘 사지 않더라도 그 매장에 이렇게 워크인으로 가서 구경하고 독특한 게 있으면 사고 뭐 이런 나름의 파밍 같은 취미랄까. 크로마츠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뻤어요. 액세서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 저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면 커플링을 해야 되고 이런 거. 근데 해야 되고랑 저걸 갖고 싶다랑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처음 내가 반지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대문에 가서 이거 너무 예쁘다 하고 샀던 애가 얘니까 다음에 다시 가서 이런 반지 이런 걸로 된 팔찌는 없어요 그랬더니 카탈로그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있었다.
언제 샀는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크로마츠 룩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보면서 야 진짜 별게 다 나왔었구나 했죠.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이 반지도 끼고 있는데 이거 되게 퉁해 보이겠지만 이 친구도 크로마츠고요. 블랙 실버라고 표현하면서 그 실버에다가 이렇게 검은 도색이 되어 있는 버전들이 있었어서 이거를 샀고 이 검은 도색 버전은 크로마츠 오발 버클에도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벗겨지면서 앤틱한 분위기, 그 은 제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에이징 그런 느낌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반지를 제일 처음 샀던 애가 얘인 것 같아요. 크로마츠에서 15년 넘은 것 같아. 얘는 산지 제일 접근성이 편한 반지 크로마츠 포에버링이죠. 이건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하고 다니던데. 얘가 아마 처음 크로마츠에서 샀던 목걸이인 것 같은데 군번줄이에요. 맞아. 독택이라고 하고 제가 독택이 되게 많고 제가 처음 사람들한테 크로마츠 뭘 사면 좋을까 많이들 물어볼 때 추천했던 게 이거. 여기에 이 딱 진짜 군번줄이었어요. 이런 걸 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나가고 싶었지만 늘 마이크 이슈 때문에 목걸이를 하고 방송을 할 수는 없었다. 메롱은 그 크로마츠의 여러 가지 라인들 가운데 롤링스톤즈 그것도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 아예 거의 정식 라인인데 하나 가지고 싶어서 얘를 샀다가 나중에 더 큰 아이를 매물로 했죠. 더 큰 메롱. 아무래도 은이니까 중량이 나갈수록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좀 두꺼운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샀던 게 이 크로마츠 페이퍼 체인 이 대거 메달이 달려있죠. 좀 큰 메달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얘를 차고 밖에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 무거워서. 이렇게. 그리고 한때 목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내가 이걸 찬다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너의 자리는 여기야 하고 이렇게. 그 착용하신 오늘 건또 이거는 지난번에 딘딘이 콘서트 게스트 갔는데 고맙다고 요거 선물로. 목걸이에요? 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아하는 걸 아니까 얘를 선물로 줘서 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작은 참을 레이어를 해서 지난번에 고러스 때 살짝 나가긴 했지만 가운데 고러스 얘 이것도 깃털이 방향이 있거든. 얘는 지금 내 기준에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데 이 아이가 추가된 메달이고 이 친구도 지난번에 소개를 안 했고 그 다음에 구매한 친구. 이렇게 한번 가죽끈에다가 비즈를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거 제가 한 건데 하고 싶은 대로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 재미가 좀 있어서 일일이 다 박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 재밌었다. 레고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기에는 좀 과해 보일 수 있지만 또 사람들 눈에 익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팔찌로 넘어가 보면 일단 뭐 얘는 이음새가 어딘지 알기 힘든 팔찌. 그러니까 이것도 두꺼운 것도 있는데 또 데일리의 목적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좀 얇은 아이를 편하게 잘 하고 다닌 아이가 이제 크로마츠에서 넘어가면 똥입니다. 조니 뎁 보면 딸이 만들어준 되게 장난감 같이 엮어져 있는 팔찌를 한동안 되게 오래 하고 다녔었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캐주얼하고 장난스러운 액세서리를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얘가 보여가지고 이게 국내 판매가가 한 8, 9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국내에서 나와서 고민하는 사이에 싹 팔려갖고 검색 막 하면 어디 매장에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깅을 했는데 일본에서 팔고 있어서 매장에서 놀러 가는 겸 해서 겸사겸사 가서 샀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제 아이템들을 보면서 뭐 여자분들이 탐내는 아이템들이 꽤 있거든요. 약간 좀 중성적인 느낌? 근데 남자가 하면 왜 안 돼가 저한테는 좀 있어서 내 눈에 예쁘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 뭐 사놓고 도저히 못 들고 다니는 애들 중에 하나가 얘인데 클러치라고 하죠. 이걸 사갖고 밖에 한번 들고 나갔다가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추성훈 형도 이런 거 있다니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좀 예쁘게 생각해서 그 가운데 많이 예전에 샀던 게 이 아이. 담배 케이스죠. 저는 여기다가 해외 나갈 때는 동전 넣고 다니고 아니면 에어팟 여기다가 딱 들어가서 여기다 놓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벨트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내가 추구하는 게 그렇다는 거지 밖에 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못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제가 크로마츠를 체인을 달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또 이 브랜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면 우와 저거 크로마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옛날에 우리 형 나이 팬분들 제발 저 체인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얘입니다. 이 아이인데 좀 짧죠? 체인이 더 길었는데 이렇게 막 너무 길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이 정도 길이가 좋을 것 같아서 체인을 잘라서 팔찌를 만들어서 차고 다니다 잃어버렸어. 제일 처음에 크로마츠에서 샀던 벨트가 얘인데 벨트는 예전에도 비쌌어요. 이렇게 스트랩이랑 버클이랑 따로 판매를 해갖고 국내 판매 가격으로 한 2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세지만 그때는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국내에서 못 사다가 LA 있는 크로마츠를 갔다가 내가 눈이 돌아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가격이 예를 들어 10이다. 근데 미국이 가격이 텍스 포함하면 한 7 정도 됐어. 그러니까 눈이 돌아갔죠. 얘는 1.5인치 스트랩 두께가, 그리고 얘는 1인치 스트랩인데 1인치가 더 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얘를 예전에 스트랩을 하나 사놓고 이거에 맞는 버클을 구하다가 겨우 이 아이를 찾아서 샀죠. 근데 그 당시 또 이게 또 버클이 크니까 사놓고 보는 거야 그냥. 못 차.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그 왕버클 뭐야 막 이렇게 되니까 오브제라고 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결국은 이런 아이를 산 것처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았는데 그 와중에 가치가 오르니까 기분이 더 좋다.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점점 빈티지를 선호하게 된 것도 뭔가를 샀었을 때 새 거는 모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하고 잘 못 들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방에서 눈이 이제 오브제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 산 아이가 십자가 크로스. 이건 지금 저희 집 현관에 걸려있는 아이를 떼온 거죠. 국내에서는 당시에는 판매를 안 했었어 갖고 미국에 샀는데 크로마츠 매장 가면 그 막 테이블, 문, 옷걸이 이런 거 다 크로마츠거든. 그 가운데 그 이 검정색 목재. 나 이거 뭐라 그랬더라? 뭐 무슨 나무라고 했는데. 그 나무 소재 오브제를 하나 또 사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뉴욕 갔을 때 얘를 팔길래 샀는데 지금 이래저래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좀 희소 가치에 따라서 매물가들이 많이 올라가지만 아마 그 중에 제일 올라간 게 얘일 수 있지 않을까? 쇼핑을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서 나오면 무조건 사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약간 팬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리스펙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크로마츠를 가면 뭐라도 하나는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데일리로 착용하는 반지, 뭐 팔찌 이런 걸 하나씩 산 다음에는 고가니까 이래저래 겹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이 그 가운데 접근성이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진짜 별걸 다 샀다. 얼마 전에 막 정리하고 하다가 맞다 내가 저런 게 있었구나 했던 게 크로마츠 아이패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케이스야. 이 뒤에 당시에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리고 한창 그 국내 크로마츠 청담동만 있던 시절에 그때 나름 VIP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선물 같은 걸 보내줬었거든요. 그중에 이런 다이스 주사위가 있죠. 오모테산도 쪽 매장에 가면 거의 2층에 원래 크로마츠로 만든 주방용품 이런 게 막 잔뜩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약 뚜껑도 있고 막 스푼도 있고 크로마츠에서 만든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를 팔았으면 난 돈 주고 샀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기념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걸 봐도 막 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가 크로마츠 향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짜리 하네요 그거? 뭐 2억 정도 된다고 봐야지. 선배님 그 향수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한적한 전냄새 나는 것 같은데. 저것도 있는데 그거 어디 갔지? 크로마츠에서 그때 연말에 선물로 준 비누방울이 있어. 이제 뚜껑 뽑아서 쓰면은 나오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 비누방울 나오게. 그게 크로마츠 은으로 돼. 진짜 궁금하긴 하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혼하고 이렇게 살림살이만 대신 이런 애들을 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네가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딸들입니다.
뭐 아까 액세서리에서 보여줬던 크로마츠 라인들이 있고 얘가 산지는 진짜 제일 오래됐고 가방 중에는 아닌가? 얘가 더 오래됐나? 아무튼 이 가운데 대거가 크게 박혀있는 토드백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토드백 중엔 제일 오래된 애가 맞고요. 예뻐서 샀지만 제 스타일이 뭔가 클래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는 잘 못 들고 다니고 겨울에 코트를 입는다거나 뭐 그럴 때 많이 들어서 요새 많이 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더플백 여행용 가방. 근데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가방을 막 써야 되니까 또 얘를 막 쓸 수는 없으니까 들고 다니기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래 가지고 있었고 브랜드에 대한 리스펙트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서 소장품입니다. 소장품. 얘는 패브릭이랑 레더가 섞여 있는 조합의 가방이고 크로마츠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의 가방들이 시즌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얘는 어디서도 누가 들고 있는 걸 보질 못했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가방이 크로스가 되는 걸 좋아해서 얘의 장점은 스트랩이 분리가 돼서 어디에도 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얘도 몇 번 안 들고 나간 것 같아요. 그 신발 사면서 얘기했던 제스퍼라는 신발이 있는데 2달을 쳐다만 보다가 와 이거 못 신겠다 즐겨 팔아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딴 데 팔았지. 그 돈을 가지고 처음으로 산 명품 가방이 이 아이입니다. 네, 루이비통 봉고. 이름 귀엽죠? 봉고. 동그란 귀여운 아이. 얘는 한참 많이 들고 다녔지. 아마 오래된 팬분들은 아는 가방일 거예요. 검정색인데 다미에 패턴? 모노그램 패턴은 그게 되게 예뻐 보이는 시즌이 있고 좀 올드해 보이는 시즌이 있는데 그때는 좀 올드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비통 중에서 얘를 찾고 그 다음에 또 다미에 얘가 내가 가진 첫 번째 명품 가방인데 결혼식 축가를 하고 선물로 받았던 지인한테. 이게 원래는 50 사이즈였는데 45 사이즈였는데 큰 가방이 점점 많이 생기니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해서 근데 난 사이즈만 줄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런 정도. 똥라인 중에서 얘가 루이비통 슈비통 크리스토퍼 백백.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얘도 물론 리테일가도 비쌌는데 그 다음에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한창 난리였을 때 한 1,500만 원까지 갔었어요 매물가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메고 나가겠냐 이거지. 그래서 모시게 되는 친구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데 한 번 들고 나갔나? 그러니까 좋은 걸 사놓고 매질 못해. 네, 같은 라인에 똥이 하나 더 있죠. 브림 더플백. 얘는 들고 한 번도 못 나갔어. 그대로 이렇게. 근데 얘는 그 한창 올랐을 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고 근데 주식도 많이 올랐을 때 가격으로 기준하게 되잖아. 그때 그런 아이인데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메고 다니냐 아니냐를 얘기했으니까 제일 잘 들고 다니는 애는 누가 봐도 빈티지. 얘는 레디메이드라는 브랜드고 이렇게 약간 앤틱한 빈티지 느낌이 너무 좋았고 내구성도 좋고 일단 편하니까 더러워져도 된다라는 게 얘를 좀 실착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숄더백 느낌으로. 근데 얘를 이렇게 몇 번 하고 다니면서 원래 내가 크로스백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들고 다니는 것보다 메고 다니는 게 안정적이고 좋고 그리고 크로스백은 웬만하면 투웨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크로스백을 엄청 선호하고 좋아했는데 얘가 거의 처음이거든. 이렇게 크로스가 안 되는 걸 어깨에 거는 게. 이게 너무 편해서 이제 숄더백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애매한 길이의 스트랩은 아예 안 샀었는데 이제 걔네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산 아이가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돌아온 샤넬.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고 새로운 아이를. 얘도 뭐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캔버스 재질이라서 좀 더 싸고 오래 쓰인 것 같은 느낌도 좋았고 숄더백을 여러 개 보면서 막 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크로스백을 맸었을 때 숄더로 맸었을 때 불편한 이유는 이 끝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어. 끝에 달리는 걸 매면 이렇게 되면 이게 뒤로 안 걸리고 옆에 이렇게 그냥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쪽에 스트랩이 달려있는 경우에 견착이 되게 안정감 있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팔 뒤에 딱 넘기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요새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가방 매는 포지션.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야드. 내가 유럽에 갔을 때 처음으로 산 가방이고, 얘도 이 가방 자체에다가 스트랩도 따로 사야 되는 건데, 스트랩을 산 이유는 크로스로 매기 위해서 였는데, 이 아이의 아쉬운 점은 이 스트랩을 연결하는 고리가 너무 밑에 있어갖고 돌아가요. 매고 있을 때 이렇게 매고 있으면 돌아가서 잘 안 매고 다녔었는데, 유럽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꽤나 거금을 주고 샀던. 끝판왕 가기 전에 일단 가게 되는 어느 정도의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느 날 가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버킨백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알게 되고, 근데 너무 비싸고 구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다가 해외에서 쇼핑하다가 패러디한 가방들,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친구가 눈에 보여서 샀죠. 빈티지 개념. 역시나 그렇고, 세컨핸즈 샵에서 샀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좋았던 것 같고, 여기 보면 카라트 마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재밌었고, 이 아이를 지나서 결국은 왔다. 근데 살 수가 없으니까 매물로 구매를 했고, 이 또한 빈티지의 느낌이라 좀 오래 낡았던 애를 수선을 살짝 했어요. 폴리싱이라고 해야 되나? 참은 또 이 크로마츠 가방 참을 달아놓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고 들고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 사놓고. 나중에 와이프하고 가방을 같이 써도 되겠네. 그러네. 당신의 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사놓고 나는 편한 애들만 하고 다니긴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내 삶이 이렇게 공허한 것일까? 뭘 채우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사들인 것일까?를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 근데 뭐 피규어도 나름의 대중예술이고, 얘네들도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작.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짠. 부산 베어스를 오랜 시간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야덕 특집. 사실 요 상황은 베어스 TV 같은 데서도 볼 수 없는 그림 아니니? 작년은 여러모로 별로였어. 보이잖아요, 지난 시즌. 첫 단추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얻어낸 거는 가장 핵심 두 분이 바뀐 거예요. 1선발과 감독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나는 키는 올해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에도 좀 희망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